예, 충남 논산 계령금산의 김종민입니다. 공정위원장님께 이 독과점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독과점을 막으려고 하는 거는 독과점이 시장을 죽이기 때문이잖아요. 네, 시장이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예. 이제 시장이 살려면 경쟁과 다양성이 어떤 시장의 가장 중요한 DNA인데 네, 이거를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독과점인데 네,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됩니다. 맞습니다. 생산자는 예. 혁신을 안 하고 발전을 못 하게 되고 예, 소비자는 처음에는 정크푸드처럼 뭐 콜라 맛 나는 뭐가 서비스가 오는데 나중 가면 가격 높아지고 네, 또 서비스 질 떨어지고 예, 딴 데 호소할 데가 없게 되고. 근데 이게 이제 그동안의 이 공정거래가 기존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어느 정도 뭐 논의가 되어 왔는데 이 온라인 산업 또는 온라인 플랫폼이 생기면서 네,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독과점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공정위하고도 여러 번 얘기해 봤는데 기존 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규모도 다르고 양상이 달라요. 네. 제가 그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뉴스 서비스라는 거예요. 뉴스도 상품 아닙니까? 네, 이 서비스 상품이잖아요. 예, 자, 이 상품이 엄청난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예, 지금 원래는 옛날에 뭐 조중동, 한겨레 이렇게 오프라인 신문이 나올 때는 아무리 독과점이라 그래도 시장이 좀 분산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인터넷 시장이 되면서 생산자가 유통업자한테 먹혀버렸습니다. 네이버 다음 유통업자들한테. 예, 그래서 한번 PPT 올려보세요, 한번. 검색 엔진 뉴스 수집 서비스에 우리나라가 맨 왼쪽에 일본하고 같이 있죠. 69%예요. 그 다음에 뉴스 웹사이트 앱이 맨 마지막에 한국이 5%입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 뉴스 상품이 검색 사업자, 포털 사업자가 70%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조중동, 한겨레 뭐 이런 서비스 사이트, 그 다음에 앱 이런 데가 5%입니다. 이런 독과점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 뉴스 서비스 시장은 대한민국 이 뉴스 서비스 시장 완전 독과점이죠. 예,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공정위에서 뭐 이런 거 검토 안 하죠 지금? 이걸 왜 안 합니까? 법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 이건 공정위가 다루는 독과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아니 공정위가 시대가 바뀌었으면 이런 거를 봐야 돼. 이거 독과점 아닙니까? 이 독과점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넘겨보세요. 뉴스 신뢰도 이게 지수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다양한 웹사이트, 자기 언론 사이트로 서비스하는 나라들이 신뢰도 69%입니다. 대한민국 어디가 있습니까? 30%가 있어요. 30%. 저렇게 포털 서비스가 강한 나라는 다 뒤에가 있어요. 신뢰도 떨어집니다. 즉 뉴스 시장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 망가지는 걸 막아야 될 게 공정거래위원회 아닙니까? 예, 근데 맞습니다. 이게 예, 규모가 작은 것처럼 보여요. 뉴스가 매출이 얼마 안 되죠. 그래서 공정위가 다룰 만한 그런 산업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네이버든지 이 포털에서 뉴스 서비스하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마중물이 돼서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와 쇼핑 서비스, 다른 연계 서비스에 마중물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수조 원에 수십조 원의 플랫폼 기업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가 그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의 뿌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법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존의 경쟁 제한에 대한 규율이 새로운 온라인 이 디지털 시장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뉴스 독과점 이런 것도 그 법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 망가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생산자, 뉴스 생산자가 질이 떨어져요. 왜? 클릭 저널리즘 매달려야 되니까. 그 낚시 기사 생산하니까 기자들이 옛날 기자가 아니에요 지금. 기본 생산자 질이 떨어지고 부정확한 가짜 뉴스 많아지고 불공정 많아지고 제목 낚시 기사가 언론이 생기고. 소비자는 어때요? 아, 처음에는 야 내가 네이버에서 쉽게 빠르게 뉴스를 본다. 좋아했죠. 잠깐이에요. 같은 뉴스를 같은 시간에 전 국민이 같이 본다.
이거 어디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북한에서 하는데 노동신문이 민주주의가 망하는 겁니다. 이거 뉴스의 언론자의 핵심은 다양성이다. 다양한 정보가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게 언론자의 핵심이에요. 보수 진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양성이 무너지잖아요. 예. 단순히 이거는 하나의 뉴스 시장 산업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문제. 민주주의의 붕괴라고 하는 게 국가 경쟁력에 엄청난 폐해를 끼치는 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정보가 일단 부정확하게 되잖아요. 정보가 한쪽 진영으로 양쪽 보수 진보에서 양극단화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누가 합니까? 정부가 해요. 기업이 해요. 시민들이 결정을 해요. 일단 부정확한 정보, 편파적인 정보가 의사결정하면 그 나라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뉴스 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공정위에서는 전혀 규율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규제 하지 마시고 이런 새로운 상황들을 발굴해서 법을 빨리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고민 안에 이러한 중대한 문제, 이 밑에 지금 엄청나게 이게 나중에 화산 터지면요 정말 대한민국 집어 삼킬 만한 엄청난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빨리 만들어주세요. 예, 주신 말씀 유념해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 의지를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일단 뭐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예, 국회에서 논의가 있으면 뭐 저희가 예,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규제로 끝나겠다 이런 얘기 다시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러지 않습니다. 예, 가야 돼요, 반드시. 예. 할까요? 네. 예. 저 PPT 잠깐 띄워보세요. 이게 이제 무슨 그래프냐면요. 저 위에 게 검색 엔진을 중심으로 뉴스 서비스를 하는 나라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1번이잖아요. 지금 일본하고. 그러니까 69%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69%가 검색 엔진으로 뉴스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웹사이트 및 앱. 저거는 뭐 조선일보 사이트, 무슨 조선일보 앱, 이런 언론사와 뉴스 생산자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뉴스를 보는 건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 66%입니다. 우리나라는 5%만 그렇게 봐요. 근데 어떤 게 더 언론 자유에 부합되는 유통 형태라고 보십니까? 즉답드리기가 좀 어려운 질문 문제예요? 같은데요. 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해요. 예. 언론 자유의 핵심은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주장입니다. 저렇게 대형 포털 중심으로 뉴스가 소비되잖아요. 그럼 전 국민이 같은 뉴스를 같은 시간에 봐야 돼요. 이거 노동신문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정보를 빨리 접하니까 이게 디지털 시대에 편리해진 거다, 발전된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콜라가 달달하지만 몸에 안 좋은 거랑 똑같습니다. 시간 지나면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정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자들이 그 다음과 네이버에 올라간 뉴스만 쓰려고 그래요. 그게 클릭 저널리즘입니다. 클릭되는 뉴스만 만듭니다. 언론사들은 그걸 위해서 별도 자회사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나 부정확한 정보도 막 따라 쓰잖아요. 뭐가 잘못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정확한 정보가 많이 양산됩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뉴스 신뢰도를 한번 조사해봤더니 어떤 나라가 뉴스를 신뢰하느냐. 각자 다양하게 뉴스를 제공하는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저런 나라 뉴스 신뢰도가 높고 60%가 넘고, 우리나라 같이 포털 중심으로 뉴스 공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30%입니다. 저기 밑에 가 있어요. 신뢰도가.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터넷, 기술, 디지털 이런 게, 이 기술이 사람에게 편리하다,
또는 인간을 발전시킨다. 그런 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인문적인 사회적인 통제를 안 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공동체에 해가 되는 건데 지금 그 단계에 와 있어요, 뉴스가. 그래서 제 말은 포탈은 뉴스 생산자가 아니잖아요. 뉴스 생산자들을 소개하고 스탠딩 해주는 것만 해줘야 돼요. 자체적으로 편집해서 공급하는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게 알고리즘이 이거 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노동신문을 왜 매일 발간하냐는 거죠. 지금 네이버도 카카오도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게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고민할 게 아니고 편리성에서 고민할 게 아니고 언론 자유 이 관점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다음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본적인 이런 고민의 어떤 착점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막강한 정보 고속도로를 가지고 정보를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는 기본 발상 자체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편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빠르고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의 정보를 같이 공유하게 되는 대한민국. 노동신문으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한번 의견 좀 얘기해 보세요. 그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노동신문 같은 역할이 아니라 큰 소리를 좀 얘기해주세요. 큰 소리를. 노동신문 같은 역할이 아니라 다양한 뉴스가 고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근에 이제 다양성 지수를 내부적으로 개발 중에 있고요. 그래서 보다 많은 다양한 뉴스가 다양한 이용자들한테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인터넷 정보 고속도로의 어떤 장점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전 국민에게 일시에 빠르게 도달한다는 특성이에요. 거기서 아무리 다양하게 해봐도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같은 뉴스를 접하게 되는 이 방식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거는 뉴스 생산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유통업체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대형 유통업체가 갖고 있는 특성상 다양성을 거기서 어떤 알고리즘을 해도 이게 실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 생산자가 자유롭게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그런 인터넷 망 서비스 회사들이 네트워크 회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공해서 상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가 뉴스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원 생산자 거를 그 하청업체죠. 조선일보, 한겨레 이거 다 하청업체입니다. 납품 받아갖고 상품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똑같은 상품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같은 뉴스를 보는 이 현상을 막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뉴스 생산자들이 국민들에게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법, 이걸 연구를 좀 하세요. 이거를 그 기술을 좀 연구하시고 뉴스 공급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단순히 그런 기술 서비스 그런 업체가 되는 게 맞다. 막 공급하시려면 언론사 만들어서 하시면 되고요. 예. 한 말씀만 더 예,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고요. 계속 연구 개발해서 좀 더 다양한 뉴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언론사들이 트래픽을 가질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